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순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17일 오전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됐으며 105번은 광양 거주자, 106번, 107번은 순천 별량 거주자로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있고 108번 확진자는 조례동 워터피아 목욕탕 관련 감염 경로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7일부터 13일 사이 조례동 워터피아 목욕탕 남탕과 헬스장을 이용한 시민은 반드시 자가격리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광약 43번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 이동 동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20대 남성으로 광주 56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광양시는 역학조사와 함께 이동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오전 10시 기준 광양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47명으로 지역 발생 42명, 해외 유입 5명입니다. 목포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6일 17번과 18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2명은 광주의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확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17일 오전 기준 19번과 20번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목포 17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알려졌으며 확진자들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의 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의원과 집행부의 1대1 대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도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비공개 지적에 대해 효율적인 감사 방식이라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짬짬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범장망 어구 2통을 절단하고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했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4호는 차기도 서방 102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고 자루 그물을 절단해 어획물 1,500kg을 해상에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범장망 어구는 수중에 그물을 설치해 조류에 따라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획 강도가 매우 높은 어구입니다. 전남교육청이 가정적 위기로 보호가 필요한 여학생들을 위해 전남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를 엽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남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팀 정필원 장학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장학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팀 장학관 정필원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전남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를 연다고요. 이 가정형 위센터 어떤 곳입니까? 네, 전남 가정형 위센터는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 가정 문제로 인한 위기 학생이나 학교폭력 피해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통해 원활한 학교 생활과 원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기숙형 대안교육기관입니다. 2015년 순천에 남학생 가정형 위센터를 개소하였고 이번에는 중고 여학생을 위한 가정형 위센터를 무안군 청계면 예술인 마을에 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여학생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의 입소 기간은 기본 3개월로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입소 절차는 학교, 학부모, 학생이 입소를 의뢰하면 방문 상담과 면담을 통해 위탁교육 대상자로 결정되며 입소 정원은
중고 여학생 15명입니다. 또한 입소한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로 통학하거나 가정형 위센터에서 자체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형 위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을 비롯해 개별 학습을 지원하고 대인 관계 향상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대안교육 및 문화예술 체험이 이루어지고 퇴소 후 추수관리 등 돌봄, 상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가 예술인 마을 부지에 위치해 있어 마을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이나 예술인 인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상담으로 마음도 좀 치유를 받고 또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이 가정형 위센터 학생들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네, 최근 가정형 위기 학생들이나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라는 바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모든 어른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마음도 치유받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전남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팀 정필환 장학사였습니다. 무안항공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무안군은 오는 20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안항공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무안국제공항 인근 35만 제곱미터 면적에 모두 448억 원을 투자해 항공정비를 중심으로 항공 연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항공기 부품과 물류, 기내식 업체, 항공기 정보 서비스업 등 각종 항공 관련 업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고용 감소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해외 의존도를 낮춰 국내 항공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무안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30일까지 올해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도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문의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전라남도가 추진한 각종 현안 사업과 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전라남도 누리집의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과 이력 등을 게시할 방침입니다. 순천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정은 학생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가 주최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사례 대회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장관상을 수상한 이정은 학생은 재능 기부를 위한 체험부스 운영과 구례 수해 지역 간식 만들기 등 사례 발표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한시 확대 대상은 만 19세에서 61세, 장애인 연금수당 수령자와 의료수급권자로 방문 전 전화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하면 됩니다. 여수시는 기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임신부 중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유행 전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암군 도기박물관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도기박물관은 11개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박물관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까지 여백에 그려진 푸른 그림을 주제로 도자 명풍전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천 해룡면 신대출장소에서 야간 전입신고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 10단지 주민들의 원활한 전입신고를 위해 저녁 8시까지 전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룡면은 지난 2012년 택지 개발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인구 5만 5천여 명을 넘어섰으며 순천시 전체 인구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학교 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진행한 학교 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 교직원 2,7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학교 지원센터의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지원센터 구축으로 인한 업무 경감 체감도는 평균 3.6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지원센터 운영과 지원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승주읍 1원 2,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발효식품 생산시설과 연구시설, 지원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가 운영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시 중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광양시는 SNNC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산책로 포장재 교체, 상습 침수 구간 주변 퇴적물 제거 등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동근린공원은 일부 산책로 구간에 물이 고이고 포장길이 고르지 않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수시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했습니다. 여수시는 국비 등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주변 도로 17곳에 과속 신호위반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에 비해 과태료와 벌점이 2배 높게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흥군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구강진료 이동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예빈누리 공동체, 고흥장애인복지관 회원 등 이동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4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전문가 입솔질, 치아 영양제 도포 등을 제공했습니다. 고흥군은 구강진료 이동버스 운영이 사전 신청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한낮에는 21도 나타내겠는데요. 비록 미세먼지도 씻겨 오전에 보통, 오후 들어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까지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도 다소 높겠는데요.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그간 대기가 한반도에 정체되면서 대기 중 오염물질이 순환하지 못하고 공기가 답답했는데요. 겨울철이 되면서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날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KF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훌쩍 넘기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계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데요. 이런 확산세 금방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수능의 성탄절 연휴, 연말연시 모임,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마음은 함께여도 몸은 따로, 멀어져야 더 빨리 함께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